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자, 2024년 8월달이 대단히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오늘 문득 1945년 8월달은 지금만큼이나 더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요, 지금 때없이 무슨 뉴라이트 출신이라서 독립기념관장이 될 수가 없다라든가, 지금 그 대통령으로부터 그 지지를 받고 광복회장이 된 걸로 아는데, 이 이종찬 옹께서 지금 노망이 들은 것인지 아니면은 알츠하이머가 온 것인지 몹시도 비정상적인 언행을 아주 기탄 없이 과감하고 용감하게 지금 온 언론에 그의 생각과 그의 그 돈키호테식 발언들을 지금 여과 없이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지금 여러 군데의 지금 언론에서 또 방송에서 이종찬 씨의 그런 가벼운 말과 행동에 대해서 정말 질타를 지금 퍼붓고 있는데요. 그냥 이분에 대해서 그렇게 질타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요. 이 사람의 그 집안 내력, 소위 우당 이회영이라는 할아버지와 또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건국 정부를 이루어서 당시에 부통령을 지냈던 작은 할아버지 이시영,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오늘 좀 국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이종찬 광복회장의 할아버지 이회영 씨는요, 공산주의 아나키즘 운동가였다. 따라서 이회영에게 수여된 훈장 및 지원금 등은 그 손주 이종찬으로 하여금 모두 국가의 국고로 반환하도록끔, 또 국가 입장에서는 회수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해드립니다. 최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2023년 12월 한 강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형석 선생은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라고 매우 대단히 정상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종찬 광복회장이 이 발언을 문제 삼아서 이번 광복절 행사장에 불참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윤 대통령의 국민학교 그리고 대학교 동창인 57년 막역한 친구라고 하는 이종찬의 아들인 이철우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죠. 이 이철우 교수도 윤 대통령에게 정체성 관련하여 입장을 밝혀라 라고 그 애비 이종찬과 함께 압박을 하는 등 지금 이 부자가, 이종찬 이철우 이 부자가 범사회적으로 국내에서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난동보다 더 적합한 말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이종찬이란 인물은요, 과거에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괴물기념관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아주 독설을 퍼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대한민국의 건국이 1919년 3월 1일이라고 주장을 하는 등 온갖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래도 될까요? 자, 그렇다면 이종찬과 그의 아들 이철우는 왜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이 아니고 1919년 3월 1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한번 그 배경을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종찬의 할아버지 이회영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아나키즘 운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1948년 8월 15일이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절로 확정이 되게 되면 자기 할아버지 이회영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받았던 훈장, 서훈, 지원금 등을 모두 토해내어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신의 할아버지를 독립운동가로 만들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도 독립운동을 했었던 1919년 3월 1일을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종찬은 1936년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종찬은 자신의 할아버지 우당 이회영이 공산주의 운동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회영이 공산주의자였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졌더라면 이종찬은 속칭 빨갱이의 손자로 낙인이 찍혀서 육군사관학교 입학이 불허되었을 것이고 국회의원 및 국정원장 등 각종의 공직에 진출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종찬은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속여왔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왔고 독립운동가의 손자라는 타이틀로 각종 명예를 차지하였습니다. 그야말로 그랜드 슬램식으로 싹쓸이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은 공산주의자 이회영의 손자인 이종찬을 멘토로 두고 자문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자, 과연 이런 상태를 보고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우파인지 좌파인지 아직도 이 판단을 주저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수준이 없는 국민들이다.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종찬이라는 인물은 한마디로 정치적 사기꾼, 협잡꾼이었던 것입니다. 이종찬은 우당 장학회 이사장, 우당 장학회 명예이사장, 우당 기념관 관장을 역임했는데 이러한 경력을 보게 되면 이종찬 또한 공산주의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 하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찬의 작은 할아버지 누굽니까? 이시영 선생입니다. 이 이시영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초대 부통령을 지내신 분이에요. 현재 이시영 선생의 집안은 가정 형편이 매우 곤궁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을 역임하신 이승만 대통령, 부통령을 역임했던 이시영 부통령 등 진짜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후세대들조차 여전히 빈곤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운동을 했 자들의 후손들은 독립운동가로 행세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에서 훈장, 지원금, 각종 지원을 받아가면서 떵떵거리고 호의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종찬은 무엇 때문에 이시영 부통령을 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종찬은 대한민국 부통령을 한 이시영 선생 기념관 관장은 왜 하지 않았을까요? 이종찬은 자유 대한민국 자체가 싫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진짜로 이종찬은 양심이 마비된 괴물이라는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종찬이 진짜로 사람의 자식이라면 작은 할아버지 이시영 부통령의 가족들도 돌봐야 할 텐데 자기들은 김대중 정권에 빌붙어서 국가정보기관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반역 행위를 한 대가로 떵떵거리고 살면서 진짜 독립운동을 하셨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시영 부통령의 자녀들은 궁핍하게 살도록 놔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짓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이종찬 씨가 김대중 정권에 빌붙어서 국가정보기관, 즉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명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580여 명의 주로 경상도 출신의 정예 요원들을 모가지를 날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국정원을 강제로 퇴직당했던 그 한많은 영혼들은요, 지금도 강퇴 모임, 국정원 강제퇴직자 모임이라고 한 단체를 만들어서 그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쭉 오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억울함을 건의해봤지만은요, 특히나 박근혜 정부의 이병호라는 사람이 동료인 그 강제로 퇴직당한 동료들에 대해서 차디찬 눈초리로 나 몰라라 해버리고 무시해버렸던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교보문고에 가셔서 이회영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우당 이회영 선생이 소련 볼셰비키 혁명에서 파생된 아나키즘 운동을 했다는 것을 밝히는 책들이 이미 여러 권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사 총설 데이터베이스에 보면 국사관 논총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여기에 제2편에 제중국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 그리고 제중국 조선 무정부 공산주의자 연맹의 결성, 이란 제목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중국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 그리고 제중국 조선 무정부 공산주의자 연맹의 결성, 이런 제목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 보면은 이회영은 1924년 4월 북경에서 제중국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을 결성을 합니다. 그리고 기관지도 발행을 합니다. 활동 중 경제난으로 활동이 어렵게 되니까 이회영은 북경에서 상해로 활동 무대를 옮기게 됩니다. 이회영 등 무정부주의자들은 1928년 2월에 상해의 불란서, 즉 프랑스가 조개조차한 지역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조개라고 합니다. 그 불조개 지역에 이해로 화광병원에서 제중국 조선 무정부 공산주의자 연맹을 조직하여 다시 단체 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927년 국내에 신간회의가 조직이 되어 좌우 합작 운동이 시작이 되자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이회영의 활동에 대해서 게재되어 있는 전문 중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가운데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이회영 등이 조직한 제중국 조선 무정부 공산주의자 연맹에서는 단체의 명칭에서도 표방하고 있듯이 무정부 공산주의 사회를 추구하고 있었다. 이것은 제중국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에서 추구했던 무정부주의 사회의 건설을 보다 구체적으로 심화, 발전시킨 것이 아닌가 여겨지고 있다. 즉, 제중국 조선 무정부 공산주의자 연맹에서는 현재의 사회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자유, 평등, 우애에 기초한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수요에 따라 소비하는 새로운 무정부 공산주의 사회를 한국에 건설하고자 했던 것이다. 아울러 제중국 조선 무정부 공산주의자 연맹에서는 자유연합의 기본 원리인 국민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입각하여 모든 조직을 구성하려 하였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정치 활동, 국가, 집권적 조직, 사유재산 제도, 종교, 결혼 제도, 가족 제도 등은 폐지 또는 소멸시키고자 했다. 그리고 무정부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직접 선전과 폭력적 직접 행동 등을 주장하였다. 한편 제중국 조선 무정부 공산주의자 연맹에서는 1928년 6월부터 탈환이라는 기관지를 몇십 부씩 발행하였다. 이때 이 회영은 탈환의 편집위원으로서 이정규, 이을규, 정현섭, 유기석 등과 함께 활동하였다. 그런데 이 회영 등은 탈환에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자본을 정부로 집중시키는 어용적, 강권적 공산주의라고 비판을 하였다. 그리고 참다운 공산주의는 정부가 없는 생산단체 자치의 무정부 공산주의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무정부 공산주의의 원리에 기초하여 자본주의 국가인 일제로부터 조선을 탈환하여 조선 민중에게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민족주의자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였다. 즉 민족주의자들은 봉건적 자본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로서 일부는 공산주의자들의 위세에 공포감을 느껴 위축되는 일면 일부는 이에 현혹되어 아첨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회영 등은 무정부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민중 직접 혁명론과 무정부 공단주의, 영어로 말하면 신디칼리즘입니다. 무정부 공단주의를 신디칼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신디칼리즘을 동시에 추구했습니다. 즉 뭐다? 민중 직접 혁명과 무정부 공단주의를 동시에 추구하였던 것입니다. 민중 직접 혁명론은 탈환의 창간호 중간인 1928년 6월 15일자에 실려있는 혁명 원리의 탈환에 있듯이 대중이 자유로 자발적으로 단결하여 혁명을 이루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정부 공단주의 신디칼리즘은 민중 직접 혁명론이 조직을 거부하는 것과는 달리 대중적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총파업 등 경제적 직접 투쟁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컨대 이 회영은 해방 후에 건설할 사회로서 무정부 공산주의 사회를 추구하였으며 그 수단으로서 민중 직접 혁명론과 무정부 공단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1928년 6월 남경에서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 인도, 필리핀 등 7개 민족 대표 120명이 모여 동방무정부주의자 연맹을 조직하였습니다. 이 연맹에 이 회영은 한국의 독립운동과 무정부주의 운동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에서의 진정한 해방운동, 즉 무정부주의 운동은 곧 독립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회영은 동방 무정부주의자 연맹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지해 줄 것과 각국의 동지들이 계속적으로 성원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 회영의 논문은 동방 무정부주의자 연맹에서 하나의 결의안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동방 무정부주의자 연맹에서는 기관지로서 동방을 간행하였는데 이 회영의 흥란 한 폭이 그 창간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광복회장 이종찬의 할아버지
우당 이회영은 처음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도 반대하였고 1928년 이후부터는 제중국 조선무정부 공산주의 연맹을 창설하였고 잡지 탈환을 만들어 공산주의 사상을 배포하였습니다. 한반도에 무정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고자 활동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빨갱이의 손자인 이종찬이 광복회장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노릇을 하고 있고 이종찬의 아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체성을 밝히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등 참으로 나라 꼴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후손들이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겁박하고 있는 심각한 국정농단 사태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분명히 인식하셔야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나 참모들도 이 한심한 것들이 무엇이냐?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해도 자기 나라의 역사를 모릅니다. 자기 나라의 역사를 모르니까 공산주의자의 손자인 이종찬을 멘토라고 자문을 구하다가 이종찬으로부터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그만 술은 끊어버리세요. 금주하시고 제발 역사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역사를 모르면 금수, 짐승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든 단체들은 우당 이회영에게 수여된 훈장 및 각종 서훈 등을 당장에 박탈 및 회수하고 이회영과 관련되어 나갔던 지원금이 있다라고 하면 손자인 이종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만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번 기회에 역사 공부를 다시 하고 공산주의자의 손자인 이종찬을 멘토에서 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가 공산주의자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57년의 막역한 친구라고 하는 이철우도 역시 손절하기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공산주의자 집안 사람들하고 친하게 어울려 지낸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자,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이와 같은 방송을 준비하는 가운데 지금 80이 넘으신 선배님들과 또 해외에 계시는 우리 선배들께서 지금 정규재라는 그 한 언론인 있죠. 이 정규재가 이종찬을 언급한 내용을 갖다가 요약 정리했다 그러면서 거의 동시간대에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인 정규재 씨가 말하고 있는 이종찬 과연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종찬과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해방과 건국은 광복회가 한 것이 아니라 이종찬이 8.15 행사에 참석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 자, 두 번째, 조부 이회영은 조선 최고의 양반이었는데 독립운동을 했다고? 그는 을사보호조약, 을사늑약 직후 모든 가산을 정리하여 만주로 망명하여 청국, 중국과 조선을 사회주의로 만들려고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로 활동한 자이다. 셋째로 1930년 상해에서 남화한인 청년연맹, 중국 발음을 하면 난화한른 칭년聯盟이라고 하는 아나키스트 폭력단체의 고문이었다. 이 단체는 상해에서 무역업으로 거부가 된 조선사람 도산 안창호의 후원자이기도 했던 옥관빈, 옥성빈, 위관빈, 또 위정빈 형제를 암살하였고 그 외에도 밀정에 의한 체포, 암살의 의혹을 사기도 한 단체이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이 단체는 조선혁명자 연맹, 차오셴 거민저聯盟 등으로 개조되었다. 넷째, 이회영의 남화한인 청년연맹,
난화하는青年联盟 이것은 사람들을 암살하는 이유가 독립운동에 방해가 되었을까? 아니다라고 한다. 김구가 이 단체의 전문 킬러였고 정화암에게 청부 살인을 시킨 것이었다. 다섯째로 홍범도가 볼셰비키 공산당원이라는 소련 측 자료가 나와 자유시 독립군 참변의 진상도 밝혀지고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지 못하였던 여섯째, 이회영 역시 흑색 공포단이라고 하는 아나키스트 단체가 선량한 독립운동가들을 암살했다는 진실부터 밝혀져야 역사 앞에 떳떳할 것이다. 이 역시 이종찬이 육사 교정의 흉상을 치우자는 것에 목숨 걸고 반대한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었다. 이종찬이 정의롭고 공정한 금수저라면 조상의 행적을 떳떳하게 심판받아 후세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표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더구나 이종찬은 선대의 공적으로 먹고 사는 광복회의 회장이면 회원들의 옥석을 분별해야 할 텐데 본인부터 과거가 불분명하고 셀프 유공자처럼 보이니 안타깝다. 여덟째로 참고로 옥관빈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면 독립운동 관련해서는 1911년 윤치호 등과 함께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투옥되는 등 일찍부터 독립운동에 투신하였고 상해 대한교민단에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고 삼덕 양행 등 개인 사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여 독립운동에 사용하였습니다. 계몽운동 관련해서는 근대교육과 사상을 도입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계몽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언론활동 관련해서는 다양한 신문과 잡지를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글을 발표한 바 있었고 기업활동으로서는 삼덕 양행 등을 설립하여 사업가로서 성공했으며 이를 통해 얻은 부를 독립운동 자금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종교활동에 있어서 불교활동으로 중국으로 귀화하여 불교활동에 전념하며 근대 한중 불교의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렇게 옥관빈같이 훌륭한 인물이 있는가 하면은 아나키즘 운동, 공산주의 운동, 무정부주의에 심취하여 대한민국 한반도를 이와 같은 무정부주의자들의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자가 누구였다? 바로 이종찬의 할아버지가 되는 이회영이었다. 특히나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그 이듬해 23년 3월 1일 이화여고 강당에서 있었던 3.1절 행사에서는요. 우남 이승만 초대 건국 대통령의 모습은 없이 이회영의 모습만 그 걸개 그림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이 윤석열 정부가 뭔가가 좀 잘못되어 간다라는 느낌이 싸하게 들었었는데 자 이제 봤더니 이와 같은 공산주의자의 피가 이종찬에게 흐르고 있었고 또 이종찬은 역시나 이 중앙정보부에 우리 정규과정 1기 선배로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육사도 군대의 골간세포가 되듯이 우리 중앙정보부에서도 우리 정규과정들이 이 골간세포가 되는 그런 자격들이 있는데요. 당시 정규과정 1기를 가르쳤던 제 아버님의 친구분이었던 민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민땡땡 회장님인데 제가 훈련을 마치고 하반기에 대전 국립묘지 즉 국립현충원의 영면에 계시는 아버님께 보고를 드리고 참배한 이후에 그날 바로 그때 대전에 살고 계셨던 이 민 회장님을 찾아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민 회장님께서 당신께서 우리 정규과정 1, 2생들의 공수훈련, 유격훈련 그리고 여러 가지 격술훈련 가르쳤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너는 절대로 이종찬 같은 고문관이 돼서도 안 되고 이종찬처럼 비겁하게 인생을 살면 곤란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겁에 질린 이종찬이가 공수훈련 할 때
그 발목을 부러뜨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겁이 많고 나약한 이런 이종찬은 훗날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흉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나 그 다음 중앙정보부가 국가안전기획부로 변화되는 과정에서도 당시 총무국장에 있으면서 수백 명의 동료 직원들의 목을 잘라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 악행과 악습은 이후에 김대중이 대통령을 되었을 때 역시 권영애로부터 바톤 터치를 하고 들어와서 조직 이름을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바꾸면서 그때도 580여 명에 달하는 특히나 경상도 출신의 소위 대공요원 정보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을 쳐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억울하게 잘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에서 안전기획부로 넘어올 때도 수백 명을 모가지를 쳤고 또 안전기획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넘어갈 때도 또 그때도 한 580여 명의 목을 쳤고 이 거의 살인마에 해당하는 악행을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종찬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이종찬 씨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라고 얘기하는 건 뭐죠? 자신들이 좌파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우파, 애국 우파, 자유우파 활동을 했던 김형석 씨를 이렇게 뉴라이트라고 하면서 공세를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나는 공산주의자다. 나는 아나키스트의 후예, 바로 우리 할아버지의 손자다. 라고 하는 점을 지금 거침없이 뿜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 그 진실도 모르는 채 알고서 했다라면 정말 나쁜 거고 모르고서 했다라면 지금이라도 무슨 멘토니 이런 되지도 않은 이런 관계를 빨리 청산을 하고 그 또 무슨 법대 동기동창이라고 하는 그 연대 법대 교수 이철우 씨하고도 빨리 교우 관계를 단절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다? 사상이 다른 사람들과는 나이 먹고서는 같이 갈 수가 없다. 이 점을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좌파의 공산주의의 아나키즘의 그 피가 흘러내리고 있는 이종찬, 과연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금 말씀드리면 조상이 신봉해왔던 무정부주의, 공산주의를 신봉해왔던 것이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고요. 특히나 육군사관학교 내에서 이런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했던 청주회라는 그런 조직이 있었다 그럽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청주회가 있었더라면 이종찬도 그 중에 중요한 멤버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이런 내일 모레 광복절행사에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국가로부터 모든 지원금도 단절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도 다 뱉어내기만 하면 되겠죠. 제가 곧 연이어서 저희 중앙정보부 시절 우리 정규과정 선배로 입수했었던 홍형 선배가 계십니다. 이 홍형 선배님은 육군사관학교 졸업했고 훗날 일본에서 공사역할까지 담당하셨는데 정말 참 군인의 피를 받아 있고 참 애국자요. 그리고 참 우리 중앙정보부의 영혼을 이어받았던 대단히 훌륭한 선배님이십니다. 그 홍형 선배님이 쓰신 글도 제가 곧 이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과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함께 공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감사합니다.